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아침 또 마침 제가 매일 미국의 국방안보 공부하고 스트래포에서 몇 군데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를 아침에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내가 정리했기 때문에 자료에 없습니다만은 그 펜타곤의 국방부의 가장 최고의 변호사죠. 법률가인 스테판 페스턴이 우리는 더 나은 국방 관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난 14년에 우리한테 대한 가르침은 미래의 위협은 현재와 과거의 위협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거다. 이러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한 두세 시간은 돼야 이게 소화될 텐데 20분에 제가 마쳐야 되니까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이나 김유신 장군님 다 유명하죠. 다 훌륭하시지만 그러한 과거의 리더십으로는 될 수 없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리고 이거가 아무리 위협하다고 그래도 아무리 현실적이라고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법 철학적인 이해가 있지 아니하면 인권 침해다, 자유 위협이다 이 한마디에 전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가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택해서 어떤 전략을 택해야 그 이론이 아닌 현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 이론만 가지고는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사이버 세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미 육지, 바다, 공간, 우주 이건 제5의 전장이라고 이 순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제5의 전장이라고 분명하게 전투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도 하고 사이버 전쟁이 또 다르거든요. 사이버 해커도 있고. 그거는 사이버 테러는 여기 시간 관계에서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의 전쟁과 테러와의 구분하고 같습니다. 테러는 정치적 이념적 목적으로 정책 변경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은 정책 변경하려고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 독재 국가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것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는 사이버 전쟁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이버 전쟁이라고 말할 때에는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의뢰를 받을 때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보고해 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북한의 사이버 전쟁 위협을 한두 가지 여기서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찰 총국 지금 들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고하는 우리가 남한에서 놀이하는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 수준을 저것까지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박수치를 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이버 전쟁, 사이버 위협은 시시각각 현실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진짜 자각하지 않으면 이건 극히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가 이렇게 위중한 것처럼 논의를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밑에 있는 뿌리는 우리가 상상 이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을 만들고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여러 각도로 고민해 봤습니다만은 제가 국방부 정보요원도 국가정보요원도 강의도 해보고 다른 데서 들어갔지만 이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라더가 왔느냐 이렇게 아마 국회의원님들한테 물으면 국회의원님들은 조지 오웰 빅브라더 오면 안 되지죠. 대답을 오면 안 되죠. 빅브라더 대형 감시자 오면 안 된다일 겁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빅브라더 인권 침해자, 독재자, 감시자 오면 안 된다. 그럴까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국가정보의 기술적 능력, 에슐론이라고 해서 영연방 5개국 체제입니다. 영연방 5개국 체제는 빅5I라고 해가지고 지구를 이 순간에도 슈퍼컴퓨터에 연동돼서 실시간적으로 감청하는 이미 전 지구적 감청관 체계가 에셜론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주축에 있는 미국의 주축이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국가안보국인데 국가안보국은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미션 자체가 우리는 원하면 듣는다예요. NRO, 내셔널 레코레이션스 오피스 국가정찰실은 미션이 뭐냐면 우리는 원하면 본다입니다. 원하면 본다입니다.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원하면 본다 이 수준입니다. 자, 우리 인근에 있는 중국
사이버 세계는 국경이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이버 위협을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 미국의 위협 한정 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거죠. 중국은 2004년부터 무려 178조 원을 들여가지고 178조 원을 들여서 미국 내 모든 전자기기 장치를 다 연동지은 그야말로 빅 인포메이션 체제 디창바오라고 합니다. 이거를 구축했죠. 디창바오가 중국 국내에 한정될까요? 전혀 아니죠. 디창바오의 그 금수망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이버 무법자 중국은 저 디창바오 이전에도 이미 많은 학술 논문이 있습니다만은 고스트넷 유령망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유령망 체제라고 해서 뭐 전 세계 정상들의 숙소라든가 뭐 사무실 이런데 기가 막히게 침투했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인도의 정보기구가 이제 로인데 조사 분석처인데 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정보기구는 중국에서 만든 컴퓨터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묘하게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비밀 트랩을 만들어서 자기네 장비를 쓰는 순간 자동적으로 중국의 정보가 제공되게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고스트넷을 이미 만들었죠. 그리고 실천적으로 정보 접수대가 있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방 분야에서는 전쟁 분야에서는 우군과 아군이 있습니다만 사이버나 경제 정보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미국의 영연방 5개국이 아까 에셜론 체제에 맞선 거가 프랑스의 프렌체론이라고 독자적인 전자 감시망 체계고 저거는 더불어서 이제 경제 간첩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영국은 미국에다가 정보를 가르쳐준 정보의 선진국이거든요. MI5, MI6에서 영국의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 GCHQ 같은 경우는 도도수로 생겼는데 뭐 저 막강한 능력은 누구도 파악을 못해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보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보안 체계라고 하는 스위프트 코드를 3번인가 뚫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일이 그 스위프트 코드를 뚫었다는 걸 알고 있는 정도예요. 스위프트 코드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학에서는 독일이 사이버망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독일, 우리나라가 예외가 됐어.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의 사이버 능력은 바꾸기 알아주는 수준이죠. 이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김정일이 그랬어요. 인터넷은 총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북한의 정찰 총국장이라고 하면 북한의 정찰 총국장이라면 거기 맨날 뭐 그냥 뭐를 하시겠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북한 정찰 총국장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우리 이 사이버 위협은. 그래서 인터넷을 북한은 적화통일의 개선문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가장 잘 속된 말로 격설적으로 지혜롭게 이용하는 나라죠. 그림자 전쟁 수행 능력이 삽니다. 정찰 총국에서. 아까 제가 문제를 던졌습니다만 조지 오웰이 1949년도에 쓴 소설 빅브라더는 아직 오지 않았는가? 와서는 안 되는 건가? 인권 중요합니다. 정의 중요하고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빅브라더, 본인이 보기에 빅브라더는 이미 왔습니다. 빅브라더는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체가 빅브라더, 대형 감시자가 대한민국이 안 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발을 묶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적 프라이버시가 사적 공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엿보는 나라가 우리는 못 보는데 중국이 보고 미국이 보고 독일이 보고 프랑스가 보고 북한이 내려다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감청망의 존재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고전입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라면 에셜론은 우리 여기는 새로울지 모르지만 1980년대부터 이미 가동됐고 98년부터 가동됐고 탈론이라고 하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저거에 대한 그 평가를 법규범적으로 마치 옆집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생생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지금 러시아에 체제하고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에 대해서 저 친구는